이정우의 찍으면 간다. 딜사이트 S 이정우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전략부터 세워볼게요. 짧게 오늘장 전략 이야기 주신다면요. 미국장이 계속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국내 증시를 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기회에 언젠간 떨어질 거야 이런 걱정보다는 어떻게 본다면 괜찮은 종목들을 찾고 거기서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너무 고점이다라고 해서 불안감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욱더 집중적으로 공격적으로 하는 게 더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좀 기대를 해보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AS 전략부터 가봐야 되겠죠. 오늘도 두 종목이 있습니다. 현대로템부터 살펴볼게요. 자, 현대로템 7월 1일자로 받아서요. 수익률 6% 넘어가고 있는데 어제 방산주가 원체 좋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현대로템 어디까지 볼까요? 어제 좀 시장 흐름이 좀 재밌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방산주에서 꼴등이었던 현대로템이 상승세가 좋았고 네. 효성중공업도 조정이 많이 나왔었는데 전력기기 3대장 중에 상승세가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좀 고점에 있었던 종목들의 부담감 때문에 좀 저가로 왔던 종목들이 상승세가 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또 이슈도 있었습니다. 폴란드 관련해가지고 계약이 좀 더 진행이 빨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 때문에 상승세가 좀 높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목표가로 제시했던 53,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보유 관점으로 들고 가겠습니다. 그럼 신규 진입도 가능할까요? 신규 진입은 오늘 장에 좀 조정이 들어오면 들어가는 게 베스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여기서 오늘 장이 좀 강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증시가 좀 상승세가 강한 모습세가 나왔기 때문에 너무 고점에서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조금 조정이 들어왔을 때 1, 2% 떨어졌을 때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아니고요. 조금 눌렸을 때는 진입 가능하다 말씀 주셨고 딱 전일 마감가가 전고점 대비해서 한 150원 모자르더라고요. 더 올라가서 목표가는 53,000원 네. 홀딩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AS 종목은 일진전기 볼게요. 지난주 목요일에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받았던 종목인데 수익률 8% 한 주 만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28,400원까지 찍었던 네. 흐름이었는데 어디까지 바라보세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뭘 사야 될지 가장 걱정할 때 들어가야 되는 섹터는 전력기기, 전선 관련주 이쪽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다른 전기 전력 부품 관련주와 좀 차별화되는 모습세가 있다. 차트상으로도 계속 고점에 위치하면서 떨어지질 않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장주격의 품격을 지니고 있다. HD 현대일렉트로닉이 고점에서 계속적으로 행보 구간에 있듯이 일진전기도 어떻게 보면 대기업 밑에 중견기업에서는 가장 좋은 흐름이 나타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렸던 부분이 가장 큰데 이 종목도 계속적으로 보유 관점에서 들고 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목표가 3만 원으로 말씀해드렸는데 이 자리를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목표가, 2차 목표가까지도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력기기 진짜 흐름이 너무 좋죠. 우리 어제도 AS 갔었죠. LS 일렉트릭도 갔었고 대한전선 최근에 추천주로 말씀 주시기도 했었고요. 일진전기 목표가 1차로 3만 원 보시면 되겠고요. 2차 목표가 돌파 시에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정우 전문가 좀 더 자세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려볼게요. 초록 검색창에 이정우의 찍으면 간다 혹은 딜사이트 S 검색하시고 거기 들어가시면 우리 이정우 전문가 계시거든요. 입장 버튼 클릭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검색창에도 딜사이트 S 혹은 이정우의 찍으면 간다 검색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상단에 보이시죠? QR코드 찍으셔도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카메라 열고 촬영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받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 첫 번째 종목 뭘까요? 네, 종목명은 풍산입니다. 풍산이요? 네. 구리 관련주요? 네, 맞습니다. 구리 가격이 최근에 선물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나요?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고 이제는 좀 상승의 여력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풍산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 이야기 들어볼게요. 금보다 잘 나간다, 구리. 네. 구리 사시겠어요? 금 투자 말고 구리 투자?
금은 현물로 많이 사고 있는데 구리 관련주로 사기에는 되게 좀 부담이 있습니다. 구리를 현물로 갖고 있기에는 좀 부담스러움도 있고 그래서 뭐 선물 투자나 ETF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풍산 대표적인 구리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금보다 잘 나가는 구리. 왜 구리가 이렇게 잘 나가냐라고 본다라면 요즘 시장에서 딱 맞는 트렌드에 딱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이쪽으로도 구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5억 달러를 들여서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구리양이 약 2,000톤이 넘는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데 구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그럼 AI 수혜주구나 구리가 딱 볼 수가 있고 또 요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전선, 케이블 이쪽도 구리가 무시 못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향후 수혜나 이런 부분은 구리가 더욱더 올라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뭐 전선 전력기기,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미래 산업에서 가장 기대치가 높은 신재생 에너지에도 구리가 많이 간다는 점 이런 점을 봤을 때 구리 한 종목은 들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종목 어떻게 보면 뻔한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구리 관련 테마주나 이런 부분이 상승세나 이런 부분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안전성 면에서는 풍산을 못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풍산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구리 관련해서 보자라는 관점에서 대표주자 풍산 주셨고요. 글로벌 탄약 수요가 늘어간다라는 건데 탄약이면 방산 쪽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풍산이 구리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방산 산업도 하는데 구리가 방산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탄피 죽고 막 이랬던 부분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 탄피를 보면 거의 구리로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글로벌적으로 약간 전쟁 이슈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을 때 포탄이나 탄약이 계속적으로 소모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 부분, 풍산이 더욱더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이쪽도 지정학적 리스크로 어느 정도 계속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는 만큼 계속적인 탄약과 포탄 쪽은 수요는 계속적으로 넘쳐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나오고 있는 K9 전차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들어가는 자주포 포탄 155mm 이 포탄도 풍산밖에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만큼 방산주로서 가치가 있는데 지금 방산주들 다들 올라가고 있잖아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이런 기업들 다 올라갔는데 이 풍산은 어떻게 보면 구리 쪽으로 좀 집중된 포인트로 방산주의 매력, 밸류를 못 챙기고 있다. 방산주 밸류를 챙긴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고 계속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루마니아로 K9 자주포 네. 1조 4천억 원의 수주 성과를 터뜨렸는데 그 자주포를 만드는 그 기업 중에 하나가 풍산이라는 거기에 거죠. 들어가는 이제 포탄, 포탄, 탄약. 쉬ung 날아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풍산, 방산 쪽으로도 주목도를 높여볼 필요가 있겠고요. 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이 달성될 거라는 전망이 있나 보네요. 분기 실적으로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 지금 누가 뭐래도 실적 시즌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 발표하는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충족될 수도 있습니다. 풍산이 시장에서 알려지기가 되게 어려운 종목이다. 인기가 없는 종목이다.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인기를 받으려면 성적표를 잘 받아야 됩니다. 못해도 A뿔은 맞아야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다고 하는데 기업들의 성적표는 누가 뭐래도 실적 발표라고 생각하는데 2분기 실적 발표가 최대 분기 실적 발표를 전망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서 판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이 매출적인 측면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방산 쪽으로는 폭탄이나 탄약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글로벌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이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풍산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풍산이 구리 관련주로도 보여지고 그리고 방산주로도 묶이는데 아직 방산의 수혜는 훈풍은 크게 받지 않았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자리 주가 위치가 궁금한데 좀 많이 내려와 있나요? 어느 정도 내려왔다가 반등을 하는 모습세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제 슬슬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매수가도 어제 구리 선물이 그렇게 탄력이 좋았던 모습세가 아니기 때문에 시초가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는 74,000원 좀 단기적으로 잡고 가고 손절가는 짧게 6만 원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전력기기가 날아갔을 때부터 그러니까 2월부터 5월까지 쭉 날아가서 한 7만 8천 원 찍고 밀렸는데요. 목표가 단기적으로 7만 4천 원으로 잡아보겠고 손절가 6만 원으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정우 전문가 오늘 딜사이트 S 개국 이래 최초로 네. 무료 방송 진행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인기몰이 제대로 누리고 계시고 수익 많이 주고 계시잖아요. 무방 언제예요? 오늘 이제 방송 끝나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방송 주제는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7월 달 아직도 못 올라간 급등주가 있냐?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 찍으면 가는 종목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우리 이정우 전문가의 무방이 있을 예정입니다. 원체 수익 잘 나가고 있죠. 지금 무방에서도 많은 급등주 공개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많은 분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딜사이트 S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정우 전문가가 기다리고 있는데 클릭하셔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자, QR코드 찍으셔도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카메라 열고 찍으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로봇 관련주인 뉴로메카입니다. 뉴로메카. 로봇주 지난번에 한 차례 주셨던 기억이 나고요. 네. 근데 로봇주가 생각만큼 그렇게 탄력적으로 가나 싶어도 또 안 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네. 뉴로메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기대되는 용접용 로봇이다라는 포인트부터 들어볼게요. 네, 요즘 어떻게 보면 조선 쪽 사업이 계속적으로 호황이다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뉴로메카에서 뭘 준비를 하고 있냐? 바로 용접 로봇을 준비하고 있다. 선박용 용접 로봇을 준비하고 있는데 누구랑 준비를 하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HD 현대그룹인 HD 현대로보틱스와 용접 로봇을 계약을 체결했던 부분, 이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업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누가 뭐래도 인력난, 사람이 부족하다. 조선 수준은 많은데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해.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미래화사에서는 로봇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콜라보가 어느 정도 되면서 용접 로봇 사업도 진출하는 모습가 나오고 있다라는 게 가장 키포인트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누가 뭐래도 전 세계 1등 조선사는 HD 현대그룹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그 그룹과 같이 네. 손을 잡고 이 용접 로봇을 만든다고 한다면 다른 선박사, 조선사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인 수주나 이런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키포인트지 않나. 지금은 어떻게 본다라면 계속적인 돈 안 되는 로봇을 많이 했던 기업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돈 되는 로봇들, 산업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돈이 될 수 있는 로봇들 이런 부분을 개발을 하면서 산업의 현장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네요. 꿈만 쫓아가는 기업이 아니라 실제로 그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이 좀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모멘텀 측면에서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 주셨고요. K푸드와 같이 가는 로봇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음식료를 운반하는 로봇이에요? 뉴로메카에서 말하길 음식을 서빙하는 로봇은 약간 레드오션이다. 별로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뉴로메카에서 하는 거는 튀김입니다. 네. 튀김이요? 네. 치킨이요? 네, 치킨을 튀기는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치킨집에서 일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름에 진짜 치킨이 잘 팔립니다. 왜냐하면 치킨과 맥주, 어떻게 콜라 딱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여름에 그 튀김기 앞에서 치킨을 튀기는 게 엄청 더워요. 땀도 엄청 많이 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이제는 많은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소모되는 부분에 로봇이 대처를 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세 많이 올라갈 가능성은 있고 요즘 알바생 구하기도 많이 힘든 부분 이런 부분을 대처할 가능성은 있다. 근데 누구랑 하냐가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이런 기업들은 누구랑 하냐가 제일 중요한데 교촌치킨과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교촌치킨 하면 또 허니콤보 아닙니까? 그만큼 맛있는 치킨을 만들고 있는데 이 회사가 체인점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전국에 한 1,000개 정도 있는데 그만큼 파급세가 더욱더 확장되려고 하면 이 매출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고 K푸드와 같이 가는 로봇이다라고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교촌치킨에서 미국에 지점이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는 이 튀김 로봇을 만들면서 거기서 이제는 로봇으로 튀김까지 하는 모습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도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네. 로봇으로 튀김까지 만드네? 대단하다. 그래서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인건비가 높은 나라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키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푸드 쪽으로는
확장할 수 있는 범위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구내식단이나 아니면 군대나 이런 부분을 점차 확장될 가능성은 있는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이쪽도 무시 못하는 시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로봇 진짜 산업에서 현장에서 뛰는 그 포인트들이 있네요. 용접 로봇 그리고 튀김을 네. 치킨을 튀기는 로봇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 주셨고요. 교촌 치킨이랑 손 잡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손을 오. 잡고 있고 지금 30군데 정도 납품을 했고요. 100군데까지도 이번 연도에는 확장을 할 모습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볼 할 포인트는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원체 이제 우리나라에서 BBQ 그다음 교촌 박빙이잖아요. 아, 그래서 네, 그렇죠. 좀 기대감이 있을 듯합니다. 흑자전환으로의 기대감이 있다도 풀어주신다면요. 네, 제가 참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적자 기업인데 안주하지 않고 밑에서 발버둥 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저는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학생이랑 비교를 하면 공부를 못 하는데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하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근데 성적은 안 나와도 진짜 죽기 살기로 공부하면 언젠가는 뭐라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뉴로메카가 딱 그런 기업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셨어요? 저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착한 학생. 네. 예, 그러실 것 같았습니다. 자, 뉴로메카 이야기 계속 들어볼게요. 네, 그만큼 이 회사가 작년도 적자였는데 계속적인 적자인 부분을 탈출하려고 용접 로봇, 그리고 식품 로봇 이런 부분까지도 사업을 확장하는 부분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건 원가 절감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부품 내지 않아 이런 부분을 단순하게 만들면서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 이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거는 우리는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된다. 약간 로봇의 파운드리화 업체가 되기 위해서 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큐렉스에서 또 어느 정도 수주를 받으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만들면서 원가나 이런 부분을 낮추겠다 하는 부분 이런 액션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 회사 어떻게 보면 주가는 지금 바닥이지만 회사 자체 일하는 직원분들은 진짜 밑에서 발버둥 치고 있다. 이런 회사가 지금은 좀 안 좋을지 몰라도 내년엔 더 좋아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로봇 중에 진짜 이제는 로봇을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회사는 지켜봐야 된다. 다른 로봇 관련주를 보는 게 아니라 이 회사 자체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진짜 기대감이 큽니다. 바닥이어서 더 그 기대는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노려볼 수 있는 룸이 좀 많이 남지 않았을까? 그 차트 열고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 매수가는 어디로 보세요?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종목이 아니고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딱 어떻게 보면 지금 자리에서는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 이 자리에서도 못 들어간다라고 하면 더 떨어져도 못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 유효하다, 시초가 공략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34,000원, 손절가는 짧게 28,000원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 잘 안 주시는데.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왜 바닥권이냐 이런 부분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시장에 관심을 못 받아서 바닥권인 종목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말했듯이 이 뉴로마케가 진짜 노력하는 회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만큼 바닥권에 있는 부분 지금이 네. 기회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기회 삼아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34,000원으로 매수가는 시초가로 뉴로메카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정우 전문가의 무료 방송 다시 한번 안내 드려 볼게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 9시부터 네. 개장부터 11시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7월의 급등주 꼭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정우 전문가 좀 더 자세히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안내 드려 볼게요. 초록 검색창에 딜사이트 S 검색하시고 이정우 전문가 찾아오시면 되겠고요. 여기 통해서도 무방 들어오실 수 있고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딜사이트 S 검색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자, QR코드 지금 바로 찍으세요. 찍고 함께 하시면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방법들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인사드려 볼게요. 이정우의 찍으면 간다.